LA 이즈모데이 전역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 젤더미가 된 LA. 이 부촌의 참혹한 환경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린 지금 한쪽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에 삼켜진 주택가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가는데도 정작 한인타운만은 멀쩡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며 의아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알고 보니 바로 한국인들의 행동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불바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BBC 런던 본사의 재난 전문 기자 클레어입니다. 15년차 특파원으로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 왔죠.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까지 수많은 재난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 LA 시립불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전 세계 재난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허기를 달래려 빵 한 조각을, 배움을 8, 그때 모니터에서 붉은 속보가 떴습니다.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산불 소식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피해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LA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이 생중계로 전해졌죠. 클레어 LA 시림불 취재 잔회가 맡아주겠나 편집장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피해야액은 무려 73조 원에 달한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편집장님 LA 중심께 이 구역만 불길을 비켜간 것 같은데요. 의성 사진을 확대해 보니 거대한 불길 속에서 한 구역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어요.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죠.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마치 불길을 비우기라도 하듯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LA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서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매일 깁슨 앤서니, 호킨스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제 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한인타운만이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는 현장 기자들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5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번지는 화재.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겨우 8%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었고 이튼 지역은 더 심각해서 3%에 불과했죠. 8만 7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마저 끊긴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인타운은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지프차를 타고 할리우드 힐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한때 화려했던 고급 주택가는 이제 제 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화가 할리우드의 심장부를 집어삼킨 지 불과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고 자욱한 영희가 태양을 가렸죠. 소방 헬기들이 불길 위를 날아다녔지만 그들의 노력이 무생하게 화재는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입니다. 현재 피해 면적만 82.8제곱킬로미터에 달해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제임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 카운티 4.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이튼 지역의 화재는 5 6,000연터 타제곱킬로미터를,
케네스 지역은 4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리디아와 허스트 지역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단 2.1mm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번 참사의 도화선이 된 거죠.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피해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들었던 멜 기슨의 저택이 전소되었고 제품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 에덴 브로디, 마일로, 벤티미글리아의 집들도 모두 화매 먹이가 되었어요. 앤서니 호킨스와 면디 모어도 집을 잃었죠. 베벌리 힐스에 있던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마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택 전소 소식을 전하며 슬픔을 표현했고 톤 행크스, 벤 애플렉, 리즈, 위더스푼 등 수많은 스타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어요. 소방 인력들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화재는 처음이에요.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랍니다. 현장 소방대장 마이크 존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튼 지역에만 60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진화율은 고작 3%에 불과했어요. 강풍이 불길을 더욱 키우고 있었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퍼시픽 패리세이즈가 8%, 케네스가 5%, 리디아가 75%, 허스트가 3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24시간 교대로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물자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평균 연식이 15년이 넘었고 LA 전체 소화전의 30% 이상이 교체 시기가 지난 상태였죠. 화재의 진압용 퇴원이 부족했고 야간 작업에 필요한 특수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LA 카운티 4.52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148제곱킬로미터가 재더미로 변했고 최소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었어요. 약 5, 6, 7, 8, 3중채 건물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주택가를 지나며 아수라장이 된 거리를 목격했습니다.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령을 받았고 87994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채 한밤중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LA 카운티 교육구에 모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들어갔죠.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8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022년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액 반금 6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보험 전문가 통 윌슨의 분석처럼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어요. 예상 보험 부담금만 해도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했고 보험료 급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인 480억 달러마저 초과하는 규모였죠. 대표소에서는 차연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제니퍼 스미스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재턴이가 되어버린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대표소를 가득 메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대표구역에서는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당국은 결국 약간 통행 금지령까지 발령했어요.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LA 중심계 한인타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형 삶을 속에서도 한인타운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여기에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인타운에 들어선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치 성벽처럼 불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첨단 소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우 건축가를 만난 건 한인타운 중심부의 한 빌딩에서였어요. 20년 넘게 이곳의 도시보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의 사무실은 마치 작은 지휘본부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한인타운 전체 건물 배치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 건물의 내와 등급과 방제시설 현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어요. 미국에서 선호하는 목적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초기 비용이 30% 이상 더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견우 건축과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인타운 건물들의 설계도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의 내와 등급을 확보하고 있었고 지하부터 옥상까지 2중 3중의 방화벽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이 이곳 한인타운의 설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최소 25손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했고 창문도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했죠. 화재에 취약한 목자의 사용도 최소화했어요. 실제로 건물들의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처럼 가층마다 방화 구획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셔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시스템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물에 자동 소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위 감지기는 바모네 미벤노맷 강력으로 설치했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도 완벽하게 겹치도록 했죠. 화재 발생 시 배처치 후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통합 방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강견우 건축가의 설명대로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각 건물의 1층에는 중앙 방제실이 있었고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화재 감지기가 연기를 포착하면 즉시 해당 구역의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매달 정기적인 소방훈련도 실시합니다. 모든 건물의 소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훈련도 진행하죠. 이번 삶을 사태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살수 장치였어요. 살물로 인한 불씨가 날아올 것을 대비해 설치했다는 이 장치들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옥상 전체의 고압의 물을 분무의 불씨가 건물에 착화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한인타운의 대응은 건축물의 견고함을 넘어 주민들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는 이미 대규모 구호 물품 모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스크만 해도 8,500개가 넘게 모였고 담요도 60여 개이나 준비되어 있었죠.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도 놀라웠습니다. 한인회관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이 임시 대피소는 마치 작은 호텔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간이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LA 한인을 관계자의 말씀처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대피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고 따뜻한 식사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역 간 협력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806피스개를 전달했고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굿쉴이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구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주엘레이 총 경사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현장 지휘본부를 즉시 설치해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했어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한인들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강견우 건축가의 말처럼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의 준비된 시스템과 끈끈한 유대감은 큰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되었죠. 한국인의 손이 나온 건물은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한 덩이 철근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정성이었죠. 간견우 건축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LA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인타운은 모든 건물을 설계하고 감독해온 그였기에 가능한 여유였을 겁니다.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한인타운은 모든 건물을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작업을 간견우 건축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설계도면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빛바른 종이 위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의 건축 기술과 미국의 기준을 조화시키려 했던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과잉 설계라고. 하지만 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곳이니까요. 그의 고집은 결국 옳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변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모두 재터니가 된 반면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끄떡없이 버텨냈죠. 심지어 이재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한편 한인타운에서 10년째 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릭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적 이점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는 그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달 하는 소방훈련이 귀찮기만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한인들의 이런 준비성이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 될 거란 걸요. 에릭은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매장을 대피소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평소 재고로 쌓아두었던 옷가지들을 이재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죠. 한인들에게서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특별해요. 이곳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죠.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한인 청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집이 전소되어 절망에 빠졌던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치 친손주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음식도 떠먹여주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캠프에서 만난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의 사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삶을 피해 겨우 대피했지만 갈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다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시가 침 식사가 기다려질 정도예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특히 2세대 한인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번 삶은 우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간견우 건축가의 말처럼 한인타운의 저력은 단단한 건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에릭은 이제 매일 아침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매장 문을 연다고 해요. 수익은 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큰 행복이 깃들었죠. 자신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저는 비즈니스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인타운의 일원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권이나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죠. 이번 삶을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할리우드 힐스의 위성 사진을 가리켰어요. 유시의 레이원경 건축학과 교수인 그는 20년 넘게 미국의 건축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LA 지역의 건축물 현황도가 가득했죠.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대부분은 목적 건축물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삶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임스 교수는 차트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할리우드 힐스와 베벌리 힐스의 건축물 중 무려 92%가 목적 건축이라는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겉으로는 호화로운 대저택들이지만 실상은 불에 취약한 재료로 가득 찬 셈이었죠. 미국의 건축 규정이 이런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적 건축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죠. 심지어 고급 주택가에서도 말이에요. 게다가 방화벽 설치 기준도 느슨하고 소방 설비에 대한 규제도 미흡해요. 실제로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대부분 목재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외벽만 석재나 벽돌로 마감했을 뿐 내부 구조는 모두 나무였죠. 방화벽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켰고 자동소화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소방 시스템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LA 전체 소화전의 30% 이상이 교체 시기가 지났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죠. 소방차 한 대의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는데도 시정부는 계속 예산 사감만 진행했습니다. 소방 장비의 현실은 더욱 암담했어요. 이튼 지역에 투입된 1,600명의 소방관들은 평균 연식이 15년이 넘은 낡은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최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 장비마저 구식이었죠. 디지털화된 재난관리 시스템도 없어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다 보니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5개 지역의 화재를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니 각자도 생인 거죠. 제임스 교수는 이번 산불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집어나갔어요.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소방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했고 실시간 상황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LA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은 고려되지 않았죠. 이번처럼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예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인타운을 보세요. 완벽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제임스 교수는 한인타운의 위성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불길에 휩싸인 주변과 달리 한인타운은 마치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죠. 한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죠.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목적 건축보다 30% 이상 높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그 증거죠.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어요. 외벽 2개만 해도 23cm가 넘었고 내화 등급도 최소 4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방화벽은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소방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디지털 통합 관제 시스템이에요.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이 통합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연기 감지부터 소화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인타운의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IoT 센서들이 건물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되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도 실시합니다. 매달 한 번씩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소방 훈련을 하고 분기별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도 진행하죠.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이번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표를 펼쳤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건축과 소방 시스템이 비용 절감과 최소한의 규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인타운은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한인타운은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도시들이 이미 한인타운은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말처럼 한인타운은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그들의 선제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은 대형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난은 결국 대비의 차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법이에요. 한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시 한번 한인타운은 둘러보았어요. 이곳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필요한적인 결과였죠. 미국의 화려하지만 허술한 건축 방식과 한인타운은 소박하지만 견고한 시스템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양식의 차이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LA의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산불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70만 조 원의 피해와 최소 11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재난 앞에서 LA는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인타운은 달랐어요. 여기 보세요. 한인타운 내 경계선을 따라보면 마치 성벽처럼 타다 멈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제임스 교수가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놀랍게도 불길은 한인타운의 경계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경계선을 따라 선명하게 남은 그 흐름의 흔적은 마치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단순히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강견우 건축가의 말대로였어요. 한인타운이 살아남은 건 콘크리트 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건물 옥상을 지키며 불씨를 감시한 자원봉사자들, 끊임없이 주변을 순찰하며 화재 위험을 체크한 주민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한인타운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화재 감지 센서들의 수치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작동 상태, 그리고 각 건물의 내부 온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우리는 단 1%의 위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시험되었으니까요. 관제센터의 책임자 김민수 씨는 피곤한 기색도 이진차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7일 동안 그는 단 몇 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헌신은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투혼의 한 단면일 뿐이었죠.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80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다들 낯설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에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가족이죠. 삶을이 무서웠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에릭의 의료 매장은 이제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그는 캠프의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준다고 해요. 자신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심이 붉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생존은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켜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강연우 건축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한 한인타운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었죠. 재난은 끝났지만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한인타운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에릭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인타운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필요한적인 결과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세와 공동체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BBC 본사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며 저는 한인타운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73조 원의 피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강연우 건축가의 말처럼 튼튼한 건물과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서로를 향한 믿음,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인타운의 성공은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준비였어요. 콘크리트 건물과 첨단 방제 시스템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죠. 둘째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정기적인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요소,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에릭이 보여준 변화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처음에는 사업적 이익만을 줬던 그가 이제는 자원봉사의 선봉에 서게 되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신가요? 80세 마리아 할머니와 한인 청년들이 함께 나누었던 온정의 순간들,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가 느꼈던 감동, 그리고 샌디에고 한인들의 자발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재난은 인정도 문화도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 역시 그러했어요. 한 인타운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국적도 피부색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수많은 재난과 마주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필요한적인 결과죠. 강연우 건축가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세와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LA 한인타운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과 단결력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인타운처럼 서로를 위한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BBC 클레어 특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준비와 끈끈한 연대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힘든 재난의 시간을 함께 버터는 LA 한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이 보여
더 큰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